네, 이혜란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보면서 뭔가를 배우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시간이 자유로운 건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에서 하도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꾸준히 하는 게, 그리고 혼자 하잖아요.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까지 하는 게 쉽지 않은데, 되게 잘, 어쨌든 마무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 얼굴을 뵙지 못해서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네, 너무 좋고요. 선생님 작품이 되게 디자인 되게 잘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는데 이런 것도 보통 이 POP를 어, POP의 특징이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덩어리로 돼야 되고 이 뒤에가 다 메꿈이 돼야 되는데 살짝 이제 영상 수업 속에 또 제가 다 설명은 됐는데 처음 이런 걸 하시다 보면은 그런 게 스킵되고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시 뭐 보게 되면 내가 놓쳤던 부분을 뒤늦게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 다른 분들이 좀 놓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글자도 거의 테두리 디자인으로 많이 하셨는데 선생님은 그 POP의 특징을 잘 살려서 이런 디자인도 잘 해주셨고요. 다른 것도 그다음에 이런 학습지도 되게 잘 만드셨어요. 균형 같은 거 잘 맞추시고 이런 목업도 적절한 거 잘 선택하셔가지고 디자인은 되게 잘 하셨더라고요. 해보셨는지 어쨌든 감각이 좀 있으시고요. 이런 통일성도 되게 잘 매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잘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는 개인의 취향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디자인적인 이런 감성적인 부분 뭐 이런 거는 제가 따로 피드백은 하지 않고요. 그냥 그런 뭐 오타나 이런 기본적인 거 그런 거 몇 개만 피드백을 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색깔 통일되게 하신 것도 되게 잘 하셨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목 하셨고 선생님은 영유아 선생님이신가 봐요. 굉장히 캔버가 활용도가 되게 선생님 하시는 일에 되게 잘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영유아 교사에서 이제 조금 더 확장된 완전 다른 길은 아니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좀 더 확장된 선생님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 캔버라는 도구가. 음, 선생님 보시면 이게 그 디자인에서 기본이 통일성이거든요. 통일성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죠. 통일성, 일관된 거, 이런 거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제가 아마 영상 중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폰트도 많이 쓰면 안 되고, 뭐 한 두세 가지만, 그래야 이런 폰트 되게 예쁘거든요. 이런 게 강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폰트도 두세 가지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간과 이 글자 사이 자간과 줄간을 또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간격이 이게 지금 줄 간격은 여기서 맞추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 1.4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크기가 27.7인데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할 때 아마 이걸 선생님이 요거 이렇게 늘리고 줄여서 이렇게 소수점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늘려서도 나중에는 요걸 조금 소수점을 없애긴 하거든요. 약간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정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뭐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거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이제 글자 크기가 27.7이고 요거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씩 텍스트 박스를 넣은 거라서 요거는 괜찮은데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글자 크기가 더 작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거는 글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같은 얘가 아까 줄 간격이 1.4고 여기도 1.4더라고요. 그쵸? 그러면 딱 봤을 때
이거는 글자가 작기 때문에 똑같은 1.4여도 얘는 조금 더 간격이 좀 넓어 보이고 얘는 조금 붙어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줄 간격을 이럴 때는 조금 넓혀 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폰트 크기에 따라서 줄 간격을 조금 달리해 주시고, 또 폰트 종류에 따라서도 어떤 건 되게 이 자간이나 줄 간격이 바터 이렇게 딱 달라붙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폰트에 따라서도 그거를 좀 미세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훨씬 보기가 좋아요. 이런 것들은 가독성이라고 하죠. 가독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 가독성이라는 거는 그런 일관된 거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작은 디테일에서 딱 봤을 때 뭔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들 느껴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런 디테일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이 다른 디자인 같은 건 잘 하시니까 그런 이제 추가적인 거를 조금만 더 덧대시면 훨씬 완성도가 높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런 간격도 되게 잘 맞추셨어요. 혹시 이거를 아시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있어요. 선생님 여기 파일을 클릭하시고 설정을 누르면 눈금자 및 가이드 표시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선택을 하면 위에 이렇게 눈금자가 나오거든요. 위에 옆에. 그럼 이게 뭐가 좋냐면 여기서 이렇게 선생님 여기다 커서를 대면 양쪽 화살표로 바뀌죠. 이 커서가. 이 상태에서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나와요. 이게 가이드 라인이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그다음에 이 왼쪽에서도 이렇게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얘는 표지잖아요. 표지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거 지금 이것도 어찌 보면 소제목 제목이잖아요. 그럼 제목도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같은 폰트로 통일을 줬죠. 이런 건 되게 잘하신 거예요. 80.3 80.3 그러면 얘는 80.3인데 예를 들어 이게 62.7이죠. 그러면 어찌 보면 얘는 또 별도인 거죠. 얘는 작품이고요. 그러면 이 폰트 종류는 똑같이 가고 크기는 달라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얘가 80.3이면 얘가 지금 62.7이잖아요. 그러면 얘도 62.7이면 돼요. 이렇게 통일시키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이제 좀 추가가 돼야 되냐면 이제 얘는 한 덩어리니까 끝났어요. 얘도 개별적인 거니까 그냥 얘는 얘대로 디자인을 하시면 되고 요건 요거대로 디자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인 맞추는 거 잘하셨어요. 그래서 요것도 라인을 이렇게 해서 보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라인 맞추는 거 잘하셨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작품, 두 번째 작품, 세 번째 작품에서 밑으로 작품이 쭉 나오잖아요. 그럼 얘네는 같은 카테고리죠. 그랬을 때 요 제목 놓는 위치와 요 설명 놓는 위치가 동일해야 돼요. 그래야 일관성 있게 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돼야 이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편안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맞출 수 있냐? 요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 댔고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제목을 여기다부터 선생님이 시작했고 그다음에 본문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했다. 그죠? 됐죠?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거 맞았고 요거 맞았죠? 요거 살짝 어긋나긴 했는데 뭐 대체로 맞았어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디자인을 하시면 그쵸? 조금 더 이게 더 정확하게 맞죠? 지금도 이게 나쁘진 않아요. 선생님이 그래도 잘 맞추셨어요. 선생님 혹시 이걸 이용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맞추셨는데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하게 디자인할 수 있다. 그죠? 그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거 왼쪽이 그렇게 됐으면 여기도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는 조금 많이 내려왔죠, 밑으로. 그래서 그거 한번 쫙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요 제목과 요 본문도 이렇게 구분되게 통일되게 하신 거 잘하셨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문단 정렬을 하잖아요. 그 정렬을 이제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왼쪽 정렬하셨고, 네, 이것도 왼쪽 정렬 잘 하셨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문장이 이렇게 밑으로 한 줄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재탄생시킨 결과물 했을 때 재탄생시킨 아마 선생님이 요거를 요로 끊느라 요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 시킨이 밑으로 왔는데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글을 읽을 때에도 중간에 이렇게 뚝 끊긴 느낌이잖아요. 이미지로 재탄생시킨 결과물까지 쭉 가거나 여기가 이제 공간이 부족하니까 잘라야 될 때는 뭐 시킨까지 가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제 얘가 또 안 맞죠. 그럴 땐 선생님이 임의로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그랬을 때 보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좀 뭐 내리신 건 여기서 이제 엔터를 치신 것 같긴 한데 그럼 여기도 또한 분위기를 조절하고 하고 여기가 조금 이렇게 끊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요 간격하고 그 읽었을 때 흐름하고 그 상황에 맞게 여기서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이제 여기서 끊겼고 이게 글이 길어지니까 이럴 때는 엔터 한 번 쳐서 이렇게 좀 잘라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보니까 여기를 이걸 사용하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건 아까 글자 간격, 줄 간격이고 여기는 텍스트 상자를 지금 요 가운데 걸 설정하셨거든요. 이거는 글자가 커지면 이렇게 위아래로 텍스트 박스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요걸 맞추기가 통일되게 여기랑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이럴 때는 이걸 사용하지 마시고요. 여기 아래로 우리 보통 쓰는 게 이 아래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밑으로 텍스트 박스가 아래로만 길어지게 네, 요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면 밑에는 본문이 또 이렇게 선생님이 간격을 두고 편집하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를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텍스트 쓰는 거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이게 저는 여기를 한 칸 띄워진 건가 했는데 이게 이제 이 F 요 글자가 요 앞에가 길기 때문에 여기가 마치 이렇게 한 칸 띈 것처럼 보여갖고 살짝 좀 이게 오탄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요거랑 이럴 땐 여기가 한 칸 띄어지는 게 낫죠. D 아닌가? 왜냐면 그쵸 마치 이거는 근데 이제 폰트 디자인 때문에 좀 그렇게 보이는 거긴 해요. 그래서 마치 디지털 F까지가 한 단락 같고 이렇게 띄어쓰기 한 것 같죠. 폰트가 예쁘긴 한데 그죠? 여기도 제가 여기 특히 이거 봤을 때 여기가 T하고 한 칸 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예쁘긴 한데 아니면 여기를 한 칸 뛸까요? 여기도 한 칸, 여기는 한 칸 띄셨네. 그럼 여기도 한 칸 띄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요건 선생님이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여기도 한 칸 띈 줄 알았어요. 그쵸. 네. 그건 선생님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뭐 여기서 선생님이 간격을 좀 더 주신다거나 아니면 제가 그냥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이 났는데 얘만 저간이 될라?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디자인 잘 해주셨고 이런 거 되게 선생님 디자인 다 잘하셨어요. 여기서 제가 보니까 이거 이제 영상으로 이거 하셨는데 보니까 여기서 잠깐만 제가 거 써놨는데 어, 시옷하고 키읔이 두 번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옷 두 번 들어갔죠. 키읔도 두 번 들어. 아이고 키읔은 단어가 다른가? 선생님 키읔 지금 보니까 키읔 여기 치약이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또 수정해 주세요. 그래서 워크북은 되게 잘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영상 제가 봤는데 잘 하셨고 영상으로 한 거 봤는데 어떤 거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없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가? 제가 처음부터 그쵸? 얘 페이드 인 안 들어갔고 그죠? 뚝 끊겼죠? 그래서 이렇게 음악 넣는 거는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을 전체적으로 체크 한번 해주세요. 그다음에 뭐또 네, 이런 스티커도 되게 잘 만드셨고요. 이거 워크북도 되게 잘 만드셨어요. 선생님 아마 영유아 교사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좀 이렇게 그쵸 넓어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네 되게 잘 만드셨어요. 선생님 제가 아까 그 카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7강, 38강 보시면 그 웹사이트 만드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그걸로 옮기셔가지고 만드시면 선생님 나중에 그거 포트폴리오나 선생님 개인적으로 활용하시기 좋아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그 이렇게 뭐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 이런 뭐 앨범 같은 거, 뭐라 그래야 되지? 아니면 무슨 학예회나 이렇게 뭔가 전시할 것들 있죠. 동영상도 전시할 수 있고 아니면 아이들 뭐 사진 이렇게 뭐 유치원은 이런 행사하면 사진을 많이 남기잖아요. 그런 거를 웹사이트로, 그러니까 말이 웹사이트지, 그거를 포트폴리오, 지금 선생님도 이거 포트폴리오를 웹사이트에다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시회를 그 하나의 웹페이지로 만들어서 뭐 학부모님들한테 그 주소만 전달을 해드리면 자유롭게 거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활용도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 웹사이트 만드는 방법을 이번 포트폴리오 만드는 걸로 인해서 그거를 배우시라는 의미로 제가 거기 웹사이트를 활용한 거거든요. 포트폴리오를 사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여기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셔도 되지만 이참에 웹사이트 기능을 알려드리려고 포트폴리오를 거기다가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한번 그걸로 다시 한번 제출을 해주세요. 그럼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뭐 따로 이제 뭐 이런 디자인에 대한 피드백은 없을 거니까 그거 보고 제가 그 구글 링크 접수하는 그 폼을 선생님한테 톡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한 일주일, 빠르면 보통 한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그 자격증 받는데.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걸릴 거예요. 선생님이 그 1급, 2급 다 같이 웹사이트 만들어서 한꺼번에 보내주셔도 돼요. 대신에 웹사이트 하나에다가 두 개를 다 넣지 마시고요. 2급 웹사이트, 1급 웹사이트 각각 만들어서 저한테 보여주세요. 선생님 수고 많으셨어요.